안녕하십니까. 정치판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개딸당에서는 국민의힘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위원정당으로 해산을 시키려고 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스님 구독자분들께서 걱정과 참 어떤 그 가슴에 어떤 그 멍울이 잘 가시지 않는가 봐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살아나고 보수 우파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제발 답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재명의 개딸당에서는 국민의힘을 갖다가 해산을 시켜버려요. 위원정당,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몰아서 해산까지 시켜버리는 정당 해산. 옛날에 그 이석기당,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까지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민의힘 이 107명 이 국회의원들 가만히 하는 걸 보면 뭔가 지금 빨리 수습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서 이렇게 총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9월까지 가서 전대를 하겠다. 전당대회를 하겠다. 당대표를 뽑겠다. 이 바쁜 시국에 이제 청문회 바야흐로 또 청문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냐에 따라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아주 지금 일대 인사인데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김병기, 서영교 두 사람의 어떤 각축전, 여기도 상당한 어떤 지금 음모 내지는 작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인가요? 거기도 차명재산, 차명부동산인가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럴 때 빨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답답한 게 자꾸 차일피일하고 너가 잘났다, 너가 잘했고 나는 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가 잘못했다.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죽 서서 식구기가 바쁠 때라고 지금.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스님이 보면 스님의 입장이나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 특히 국민의 당을 갖다가 국민의 힘을 갖다가 지지했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일 날 이제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된다고요. 선출이 되면 최고 늦어도 7초나 7중이나 이쯤에서 7중 정도에까지 이 정도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준비를 해.
9월, 9월까지 가면 안 돼요. 스님이 볼 때는 안 돼. 너무 늦어. 이미 자리 다 완성해버리고 지금 마치 기회가 좋아요. 아주 지금 어수선할 때 서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스스로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권벌 10년 화무 11홍이 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조건이, 첫째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지병, 어떤 지병이 있어서 하야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해 저기 부산 가서 그 당했던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사고, 각종 사고, 교통사고, 철도사고, 비행기 사고 등등, 이런 거 이제, 이런 쪽에 하나를 또 무게를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권력 암투에 따른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총공세에 현재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가 어느 정도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아주 발빠르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 아주 강한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스피커가 나와서 매일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러려면 이제 구심점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16일 날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는 당장 해야 될 게 전당대회를 빨리 결정을 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 스님은 이렇게 봅니다. 완료를 해야 된다.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6말도 이단 말까지 해도 더 좋고, 6말 7초, 최고도 6말 7중까지는, 중반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 전당대회가 끝나야 된다. 그리고 총공세로 나가줘야 그나마도 내년 지선을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봅니다. 스님이 항상, 스님은 운을 다루기 때문에, 명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 운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찾아봤어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하고 홍준표하고 새롭게 창당을 한다고 하잖아요. 황교안이는 지금 창당을 했고, 군소정당들이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해서, 홍준표와 같이, 이준석과 같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텃밭에서, 먹고 사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힘으로 수십 년간을, 10여 년 이상, 최소한 30년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도움으로, 어찌됐든 간에, 참, 정치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지껏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거기다 침을 뱉고 나가는 이런, 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홍준표나 이준석 같은 저런 인간들은 정치를 안 해야 한다니까. 저런 인간들을 갖다가 좋다고 또 따라다니는 참 그 국민들도 난 뭔 속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이제 범죄, 전과당, 전과자, 응? 범죄, 이런 당도 정말 추종 세력이 국민의 거의 과반에 가깝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지금 빨리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모두가 너, 나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뿌렸으니 거두는 건 맞다.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맞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저지르는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나 물러놓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것은 정말로 없어져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서로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쵸? 하나로 모여야 된다. 적은 힘은 모이면 커진다고 누누이 스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 군데로 힘을 모일 때가 됐다. 그러기 전에 우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뼈저린 반성. 이건 스님 생각인데요. 원내대표 선출되고 당대표 선출되면 뭐 국회 무슨 로텐다홀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총 집결을 해서 대국민 반성 차원에 정말 죄송하고 잘못됐고 뭐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당. 이제 그러한 당이 국민 앞에 그 과오를 갖다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 국민이 생각하고 국민이 바라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스님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07명이 국회의원들이 쫙 나와서 정말 진솔하게 반성을 한다. 이제부터라도 새로 체제를 정비를 해서 국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고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또 어려운 참 서민들까지 정말로 알뜰하게 챙기면서 하나하나 이 정부 어차피 정권이 교체가 돼 이 정부가 앞으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속이 시원하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당 체제부터 지도부부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지난 과오를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하니 국민들 이해를 구합니다. 해놓고 나서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국민들한테 속고대제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진솔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당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사과 없이는 안 됩니다.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보수가 사는 길이다. 보수가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진솔한 대국민에 대한 반성, 또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출발을 했으면 원내대표 선출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의 말씀, 윤석열 정부 이런 거 들밀 거 없고 총체적으로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 정도 그렇고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는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참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을 달래야 하고 그것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된다. 선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제 지금 한참 또 이제 친윤, 비윤, 친한, 비한 또 이제 아주 내부 지금 상당히 알게 모르게 시끄럽습니다.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전당대회를 바로 실시를 해야 돼요. 늦어도 7월 중까지는 실시가 돼서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도부가 꾸려져 갖고 여기서 원내하고 같이 합해 갖고 이제 청문회부터 파고들어야죠. 이 인사도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이런 비리가 있었고 또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자리에 내정이 돼 있다. 얼마나 공격 포인트가 좋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건 정말 인사가 아니라 망사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른 9월까지는 턱도 없는 얘기고 얼른 당대표 선출해야 돼. 원내대표 16일 선출되면 바로 당대표 선출 작업, 전당대회 작업 들어가서 늦어도 7월 중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조금 길이 보여요. 스님 볼 때는. 조언을 해드린 거니까. 그리고 자꾸 지난 그 시간부터 지난 영상을 통해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갖다 스님이 자꾸 거론한 것은 운이 잘 들어왔고 또 그 양반 정도가 돼야 이재명 정부하고 싸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양반은 노동운동가이기 전에 민주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원가에는 정의에는 이 양반한테는 안 돼. 그 여러모로 김문수 후보는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에 친한 비한, 친윤 비윤을 갖다가 가운데 센터에서 아우를 수 있고 충분합니다. 운도 잘 따라주고 운도 잘 따라주고 본인 그 자체가 청렴결백 도덕성에 하자 없고 최소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또 41.15%라는 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뉴 프론티어 같은 정말 개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뿔쑥 나와갖고 국민의 지지를 41.15%를 받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괄목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어야만 이 지금 무도한 이재명 정권 찬탈당이라고 스님은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를 상대로 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 무조건 반기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정당은 정당원대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순리요. 순리를 역행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재앙만 따를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아닌 건 확실하게 국민 앞에서 또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네들의 부정 비리가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기가 막힐 정도로 펼쳐져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낱낱이 그렇게 해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지금 벌써 저쪽에는 지금
원내대표 서영교 또 김병기 두 양반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날이잖아요. 예? 이런 거 김병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녀 국정원에 또 거기다가 취업을 시키는 이런 문제, 예? 뭐 압력이 들어가니 어쩌니 지금 경계 어수선해요. 오광수 민정수석, 여기 또 문제, 차명부동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 16일 날 원내대표 선출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당대표가 나와야 하겠다. 스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굉장히 바빠요. 세월아 내월아 할 때가 없습니다. 죽 서서 식국이 바쁩니다. 제발 김용태 비대위원장 빨리빨리 당대표 전당대회를 거치든 추대를 하든 7월 중순까지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더 딜레이가 되면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입이 자리 다 차버려요. 그러기 전에 잘못된 것은 낱낱이 발췌해갖고 흔들어야지.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위중해요. 오지금 위원정당, 뭐 완전히 그냥 퇴출시킨다 그래요, 이거요. 국민의힘 없애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작업을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지금 어떻게 따지자는 거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지금 그런 거 지금 생각을 겨를이 해서 정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진짜 인간 이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배지를 달고 국민을 대변할 수가 없어.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남우당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곡차곡 뭐 좀 빌드업을 해갖고 이제 청문회 때 총공세로 나가려면 우선 이 당부터 지금 정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부부터. 16일 날 원내대표 여기 7중 가서 지금 당대표까지 완벽하게 완결을 시켜야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승리 쪽으로 아마 승리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상반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6, 7월 달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왔다면 내년 이제 병호입니다. 불이 용신인데 최고 좋은 불이 떠요. 그러니까 지선을 갖다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여기는 10고 철회, 100고 철회를 해가지고도 모셔와야 돼요. 스님은 그렇게 봐요. 이 정도 운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꽃꽃문수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년에 너무나 좋아. 내 운여도 좋고 2028년도 총선까지는 매우 좋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같이 똘똘 뭉쳐갖고 양쪽을 다 아울러서 평정할 수 있는 분도 이분 어떻게 보면 중도로 보면 돼요. 보수 우파지만 중도로 보면 돼요. 왜? 친한 유난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벌여야 되니까 그 선봉장을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원내대표 첫 번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당대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스님은 김문수 후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또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